깜짝아.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요사요. 네, 빼빼로데이가 지나고, 11월 12일 되었습니다. 어머니 말하자면, 지금 11월 10일로 느끼는 분들이 많지 않겠지만, 아무튼 대충, 그렇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셀프행을 하다 보면, 이런 날짜 관련 이벤트를 언제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게 좀 헷갈린단 말이죠. 그리하여, 이번 빼빼로데이는 여느 때와 같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빼빼로데이 때 뭐 특별한 거 한 적은 없었으니까요. 이게 또 이런 특별한 날 챙겨서 방송을 한다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워낙에 그런 한국의 명절이라는 건 기이할 정도로 추석 앞쪽으로 몰려있기 때문에 추석 뒤에는 뭐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그런 할로윈같이 사인종 그거를 따라가거나 빼빼로데이 같이 성수를 조금 따라가는 경향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 뭐라고 하려고 그랬더라. 솔직히 챙겨서 뭐 하기가 헷갈리기도 해요. 이거를 챙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거를 이제 확실하게 잡기가 어려운 편이기도 하죠. 몇 명이지? 몇 명이긴 한데, 이벤트라고 해봐야 뺄뺄이 뿌리인데 뿌리자 받을 사람이 있어야지. 좀 고정책이 있어야지 그것도 실현할 수 있는 거기도 하고. 웬만하면은 진행성이 텅텅 비어있다는 걸 알면서 그걸 하기에는 부담이 세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게다가 저스트 채팅 자체를 좀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자체도 밖에서 뭔가 많이 하는 사람들이나 얘기가 가능하고, 여기 채팅에 시청자들이 와봐봐 올라오는 그런 경우에나 티키타카가 되면서 지나가더라고. 벽보하면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종류가 별로 맞잖아요. 의견 교환이 있어야지 이게 대화가 길어지고 그러는데 그럴 것도 없으니까 말이죠.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컨텐츠를 머리가 있는데, 그러면은 뭐 인싸만 하고 조용한 사람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인싸라도 해주는 사람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말이지. 없을 때도 많으니까 있으시라고 말이에요. 어쨌든 자, 샌드백에 박치기를 하러 갑시다. 어서오세요. 노크할 필요 없어요. 자, 타는 34개 플러스 알파. 저기 2800 보이시죠? 44개 플러스 알파예요.
헐. 저번에 몇 개를 썼더라? 기록을 좀 보자. 방금 되게 나왔었으니까 이거가 10번째고 하나, 둘, 셋 30. 그러면은 70 무조건 차겠다, 그치? 치즈 찍겠는데, 이러면? 나왔네요? 자, 그러면은 결과 볼까요? 하나, 미네랄, 센티널. 주부사위 타임키퍼. 즐거운 협력이 됐으면 좋겠네. 방은 어디든 상관없. 여기서 안 나왔으면 좀 곤란할 뻔했다. 곤란할 뻔했어. 다음 거가 탑 20개? 당신은 생이네요. 미동도 없이 숨을 고르게 쉬고 있군요. 졸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서서 자는 것에 관한... 자, 그러면 우리 센티넬을 육성을 해야 되는데 Oui, c'est mon super maintenant. 서재에서 외할머니가 읽어주는 파스칼과 아우구스티누스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지. 그리고 아니스, 네 손에 있던 뜨거운 코코아의 향이 아직도 기억나. 시나몬과 공카운터 있나 보네요? 아닌데? 여기구나. 오케이. 모노로고도 이걸로 20개. 난립하고 지금 보풀 찍고 아이고 실수했네요. 센티널 들어와서 서재에서 분명히 이거 안 읽어주는 읽는 거구나. 파스칼과 아우구스티누스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지. 지옥이라면 이미 갔다 왔어. 우와. 자기 몸을 경화시키는 타입의 그거네요? 톱소리 눌렀나? 문명의 발전에는 항상 죄악이 따라붙지. 이제 좀 더 분별력을 갖게 된 내 눈은 그들의 거짓말을 꿰뚫어 볼 수 있을 거야. 복장 변화가 그렇게 극적이지 않은데? 크게 달라진 게 없지 않아요?
옷이 조금 이때가 좀 세련된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 지옥이라면 이미 갔다 왔어. 오. 공명 15레벨 오픈. 아, 뭐야. 이걸로 10레벨. 저 껌나 칠판도 모자랐구나. 아, 근데 이거 되게 편해졌다. 개수 좀 실수했네요. 끝! 이제 생각 장착 들어가서 잠깐만, 이거 자동이 됐다. 빠른 장착으로 이런 거 다 잘 모르니까. 분명 변조할 건 없나? 코코. 자꾸 홈으로 나가. 되겠다. 변조 들어가서 이게 이건가? 맞겠지 뭐. 잠깐만, 이거 찍어놓고 변조 안 한 건가? 맞겠지? 맞을 거예요. 이거를 죄송해요. 제가 깨웠나요? 백을 그냥 쓰려면 정원에 가고 싶어서. 제 말은 이게 전투로 들어간 다음에 짜야해서 Oui, c'est mon super maintenant. 단일 공격? 음성
센티넬이 역할이 뭐였더라? 아, 나 기억이 안 나. 어디 미리 정보를 보고 적어놓은 게 있었는데 시각각 진짜. 플라트 페이지 말고 채널링의 탄원 판정이요? 남미 쌍원총 누구 말하는 걸까? 내가 알기로 남미 쪽이 아니지 한 명이구나. 몰디르는 남미 그거가 아니었으니까 로페라 얘기하는 거구나. 이거 맞겠죠? 로페라 얘기하는 거 맞겠지? 적어놓은 게 어디 나왔더라? 애초에 루티카가 일양사인 게 좀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센티널이 힐러가 아니었어요. 요 자리에 일단 힐러를 넣긴 아닌가? 힐러가 얘가 아니기 때문에 이 미래시가 이따가 힐러가 나오긴 할 거거든요. 3.1 지원 라인에 센티널을 박아놔야 되나? 아니면 재미를 박아놔야 되나? 전장은 늘 바뀌지만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얘는 힐러가 아니야. 집중력을 잃지 않을 거야. 생각해보니까 근데 메인스 밀 때는 생각해보니까 그게 필요가 없긴 하다. 근데 나 저거 왜 파트 2가 아니라 플러트 페이지지? 잠깐만. 저기 파트 2짜리인데 왜 저게 들어가 있냐? 생각해보니까 이상하네? 어차피 파트 2짜리에 어머니 들어가 있었는데 뭐 저거 좀 바꿔도 되겠죠?
몰라. 참호 속에서 처음 수류탄이 터진 그 순간부터 포성이 먹고 지휘관이 전쟁이 끝났다고 외치는 그날을 늘 꿈꿔왔다. 사령관들은 황제의 궁전에서 열리는 승전 파티에 참석하고 장교들은 반짝이는 훈장을 가슴에 달고 그리고 우리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겠지. 비켜! 통로를 막지 마라! 고물건 반참원에서 유명시 명리 이전에 싸고전는 심장의 벽돌에 붙었다. 대단한 브라운 소리를 모퉁이에서 보신다는다. 그리고 무열수인 수술에서 있는 지명들이 그들을 바짝 따라오고 있었다. 이중대인가? 빌헬름? 여기 있습니다, 소령님. 이중대 중대장이 브라운스랑 뒤에 줄서 서 있는 시병들을 가리켰는데 그녀는 동력 출신밖에 이제부터 있었다. 네가 이 풋내기들 관리를 맡는다. 그리고 이 중에서 돌격대에 들어갈 만한 인원을 몇 명 뽑도록. 이게 세계대전이 알겠습니다, 1920년까지 질질 끌리는 스토리였던가요? 그리고 그는 모두 목을 가다듬었다. 대원들! 안타까운 소식이 있다. 방금 30분 전 몽페에서 열린 협상 현장에서 우리 측의 협상단 대표였던 히르시펠더 대령이 적측 저격수에게 암살당했다. 그게 무슨... 수많은 출마가 비밀을 움직였다. 내가 지금 무슨 헛소리를 들은 거지? 적이 어떻게 전선을 뚫고 후방까지 갔다는 거야? 대장은 소란스러운 부하들을 무시했다. 대원들! 적이 우리 내부에 공포를 퍼뜨리게 놔둘 수 없다! 저들은 비열한 실력이 우리를 갈라놓을 수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그들은 오산했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 일어설 것이다! 그리고 머지않아 그들은 대가를 치르게 될 거다! 브라운스랑 왜 이렇게 꼬름하지? 의심하며 그리고 혼란스러운 수군거리는 창문을 가리우며 이런 뭉성거림을 보냈다. 휴전한다고 하지 않았나? 솔직히 난 상관없어. 뭐가 어떻게 되든 다 상관없어. 놈들은 증오와 분노로 우리 조국을 파멸시키려 음모를 꾸미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맞서 싸울 것이다. 동지들이여, 나와 함께하겠는가? 황제 폐하와 승리를 위해 일어설 준비가 되었는가? 그렇습니다, 소령님! 좋다! 너희들은 이미 강철 같은 의지를 보여주었다. 너희들은 조국의 자랑이다. 승리가 바로 눈앞에 있다. 이제 소총을 들고 각자의 위치로 돌아가라. 소련은 즉흥 연습을 마치고 사격대로 나왔다. 그는 명수를 데리고 신병 무슨 짓을 남았는데 꽤 많은 인민이 무거운 짐을 들고 있었다. 이 정도의 무장들이 그들을 천천히 둘러쌌다. 손에 뭘 들고 있는 거야? 테이크라도 돼? 신병들은 그 질문에 대해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다. 며칠 칠마들은 그림자리에서 고개를 들어 눈이 쓰러질 만치 동그랗게 뜨고 놀라. 이 녀석들의 눈빛 봤어? 우리를 도발하는 것 같다고. 너무 빠르다. 에릭이 얘기를 시간이 없어. 우리의 말을 못 알아듣는 걸 수도 있어. 빌어먹을 불쌍한 놈들. 에리가 손을 거칠게 털면서 고개를 처음 떠났다. 일정 중에 빌려려면 중간자로서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자, 더는 너희들 희심의 처음을 날 따라오도록. 닥쳤다. 우선 짐을 넣을 곳을 알려주지. 남은 판자의 틈새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발밑을 조심해. 비렐름, 포탄 소리를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줘야 하지 않을까? 내가 처음 왔을 때처럼 말이야. 그건 나중에 하자. 기회는 얼마든지 있으니까. 지금은
여기서 폭격이 날라와? 확실히 전쟁이 그거다 보니까 빡빡하네요. 이거 노티카 거였구나. 아, 이게 너무 그렇다고 인식하기가 힘들어. 안녕하세요. 움직여 애송이들! 포탄은 막아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고개를 들고 내 손짓에 맞춰 움직여. 알겠나? 자, 에르살루테 이게 뭘까요? 어서 피할 곳을 찾아 숨어! 넉놓고 있지 말고 따라와! 어서! 다들 벨리스한테 빠졌군. 루돌프! 얼른 와서 저들 좀 도와줘! 자, 아, 탱커. 야, 탱커였나? 기억이 안 나. 사실 기억이 안 나. 이거 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 아, 어떻게 할까가 아닌가? 생각해보니까, 너의 생각을 딱히, 느껴봐. 야, 근데 이게 다 짐덩이라서, 그냥, 당신의 원래 생각을 운영 스타일대로 하는 게 맞는가가 의심된단 말이지? 놀랐어요? 좋아요. 아, 저렇게 되는구나. 아, 근데 엄청 든든하네? 당신이 일단은 붉은색을 광역 그거를 좋아했으면 하고, 좋겠네요. 아, 감시가 뭐였지? 기억이 안 내 나. 눈을 들여다봐. 눈을 감으면 모든 게 금방 끝날 거예요. 땡. 저으로 고통이 따르더라. 시간 낭비하지 마. 이게 딜 친구가 안 되다 보니까. 모든 적을 섬멸하는 이 문을 열어. 당신의 선택의 일종이죠. 피의 세례를 이러면 받은 되나? 사람은 모든 게 순조로워. 깜짝 선물이야. 부서진 후 다시 내가 된다. 연출이 이게 어마어마하긴 해. 이거 연출 때문에 신혈가 굴리지. 참여할 때야.
모든 적을 섬멸하는 여기서 신을 쓰는 건 진짜 안 어울렸나? 그저 싸움 중 각오해. 조국. 내 몸을 들여다봐. 느글라그나 그손 소조. 여기서 끝이다. 진실을 맞서는 거야. 참여할 때야. 실수한 건가? 재수도 없지. 명중이다. 이걸로 피피구역이 이제 끝난 거긴 하거든요? 이제 알았어. 제메일 터져가지고. 배울 수 있을 어, 뭐야. 이번에 안 끝나네? 터지지 않네? 그럼 문제가 없지. 안 터지면 그만이긴 해. 또 하나의 시즌 미치고 사근해서 파냈다. 지평선에 떨어진 보아는 마치 한 마리의 괴수가 날뛰는 것 같았다. 이 땅의 평화는 아직 먼 것 같군. 그는 몸무식을 반쯤 썩어버린 장님과는 온지렁이 꺼내기 위해 조심스럽게 슬프게 했다. 시즌 수습자는 언덕 아래에서 점점 다가오는 발소리를 알아채지 못했다. 카만의 움직임이 점점 굳어가더니 완전히 멈춰버렸다. 그리고 그가 몸을 일으켰다. 그는 다가온 사람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절 잊으셨나요? 아니요, 반응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했어요. 과거에 일어난 사고로 인해 감지 능력이 떨어져 당신이 다가오는 걸 알아차리지 못했거든요. 얼굴에 대체 무슨 짓을 당한 그럼 상태인 다음에는 거야? 좀 더 기다려줄게요. 언덕 아래에 있는 독특한 양식의 돌 위랑이가 그의 시선을 끌었다. 그건 바싹에 비스듬히 있게 놓인 식판이었는데 그 위에는 정교한 무늬가 새겨져 있어. 애국자들이라. 이 위령비는 당신이 직접 조각한 건가요? 이건 제가 조각한 게 아니라 어떤 낯선 사람이 기증해 준 거예요. 그렇군요. 에버하르트 브라운 소령에 소포를 전하러 왔어요. 그녀는 얇은 편지 공간을 시즌 수업생에게 건네면서 손을 쓴 걸로 보이는 당신에게 쪽지를 온 메시지가 있어요. 전선에서 온 것 같은데 브라운 어. 소령이 즉시 복귀하라고 하는군요. 쪽지를 펼친 카바는 상당히 친절한 태도로 짧은 문까지 읽었다. 알겠습니다. 곧 떠나도록 하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암살 사건 후로 크리오스가 몽패의 새로운 책임자가 됐는데 곧 도착할 예정이에요. 크리오스는 키가 큰 붉은 머리의 남성인데 그가 암살 사건의 후속 조사를 맡고 있으니 필요한 게 있다면 그에게 연락하세요. 재단이 마을로 향하는 모든 도로의 보안을 강화했으니 위험 인물을 마주칠 일은 센테나인데요? 접촉 엄청난 새끼의 그녀가 나타났다. 없을... 레인코트, 저총, 그리고 독특한 먼지. 당신... 아직 앞으로 한 발짝 크게 내렸는데 뜻밖에도 그를 막아세운 건 묘직이었다. 진정하세요, 마샤. 죽은 자가 잠든 땅에서 더 이상 분쟁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군요. 오, 멋지다. 하지만 당신은 모르겠지만 저 사람은... 범인이죠? 이 양만 까물고 있는 이 사이로 가쁜 손길이 드나들었다. 그녀는 설마 아는 사람인가? 이 묘지의 위령비를 기증해준 사람이 바로 그녀입니다.
낯선지는 옆에서 소리를 자기 따위 아랑곳하지 않고 말없이 유령력 하다가 그대로 찍은 채 한참이나 서 있었다. 그는 코트 안에서 새하얀 대로가 한 송이를 꺼냈다. 부드러운 꽃잎에 대비되어 조명기구에 손을 피부가 돌 같잖아. 이거 너무 보여. 저 머리 장식은 설마 아니 쉴 목소리를 기르는 소리가 들려오자 가까이 있는 사람 또한 자기도 모르게 부서진 들어본 적 없는 껍데기는 버려지고 끝없는 참회는 이제 끝나리라. 그대들의 영혼이 어둠을 넘어 평화로 이르는 아치들을 건너기를. 그대들이 천국에 이를 때까지 붉은 눈이 그대들의 길을 방해하지 않기를. 새하얀 꽃이 위령을 앞에 놓였다. 시내가 잠시 무너져 공기 중에 독특한 돌이 새겨졌다. 의식이 끝나고 몸도 좀 크게 마신 것은 잔뜩 또 경계는 만났네, 어린 기사. 이번에 되게 뭐야? 뭐야 이거 마지막에 써있는 거 뭐야? 어처구니가 없네? 뭐야 마지막에 왜 잘려있어? 너무한 거 아니야? 낯선 사람은 또다시 마샤를 자세히 살펴봤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무슨 뜻이죠? 너의 그 냉정함이 마음에 든다는 거야. 오프로 안 켰건 이라 쓰는 칭찬에 전선의 손은 어리둥절했다.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좋아, 나도 답이 필요했던 참이거든. 대령을 암살한 이유가 뭐죠? 내가 하려는 질문과 정반대네. 히르슈펠더를 지키려 한 이유가 뭐지? 마샤는 옆에 그렇게 나추럴 뮤비가 이리저리 걸린 글자기에 서있었다. 전쟁을 피해보는 사람이 없게 하기 위해서죠. 나도 마찬가지야. 당신이 죽인 사람은 휴전의 희망이었어요. 대체 무슨 자격으로 죽은 자에게 꽃을 바치는 거죠? 땅 위에 청백한 꽃이 건조한 바람이 굴러갔다. 센트는 앞으로 살며시 한 발짝 내딛자 그 대구가 너무 빨리 바람이 나는 전쟁이 정도로 이어진 지 벌써 6년이 됐어. 평화는 네가 생각한 것처럼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넌 네 자신, 그리고 재단이 하는 일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잘 알고 있어요. 양측 모두 협상할 의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녀는 자신이 더 강하다고 주장하는 몸싸움을 본 포직자처럼 가볍게 너희가 비웃었다. 잘 알고 있다면 히르슈펠더를 협상의 희망으로 보지 않았겠지. 너희들은 그의 죽음으로 인해
전선에 다시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그를 죽이지 않았어도 협상은 반드시 실패했을 거야. 재건의 손이 이미 그에 대한 계획을 세워뒀으니까. 재건의 손과 접촉한 적이 있나요? 아니, 설마 히르슈펠더가 재건의 손 측의 사람이라는 건가요? 들리기는 그렇게 들리는데 잠시 침묵했는 뒤 제럭스가 그는 이야기하기 그 시작했다. 악마들 중 하나가 아니야. 그저 수많은 퇴구 중 하나일 뿐이지. 재건의 손은 마몬과 아스모데우스의 선물인 탐욕과 파괴를 들이밀지. 헤르슈펠드는 그들의 기술에 유혹당해 자발적으로 그들의 하수인이 되었어. 멀리서 포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마치 우리 아침 짐승이 오늘씩 트람살로마 건동이지. 트람을 암살 주격수는 두 번째 손가락을 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자신도 모르게 그들을 섬겨. 그들의 눈은 마도스레 물들어 붉은 안개로 가려지고 굶주린 사냥개처럼 피와 영광을 향해 내몰리지. 이야기를 늘어놓은 그녀의 시선이 옆에서 말없이 서 있는 그리고 시인 너의 수준을 대대장. 보았다. 에버하르트 브라운은 두 번째 부류야. 진짜 꼬름한 게 맞았네요? 히르슈펠더처럼 그를 죽일 건가요? 그의 죽음이 얼마나 많은 가치를 가져오는지에 달렸지. 얼마나 많은 가치인가니. 방금 한 그 말, 재건의 손과 관계 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거죠? 재단은 당신이 가진 어떤 정보든 활용할 수 있어요. 어쩌면 저희가 이 협상을 구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최소한 히르슈펠더 대령의 죄상부터 증명할 수 있다면. 내가 나서서 증명하지는 않을 거야. 내가 재건의 손에 대해 상관에게 보고했을 때 돌아온 건 비웃음뿐이었어. 그들의 눈은 보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귀는 들어도 채워지지 않아. 황제와 장군들조차도 고통받는 이들의 현실을 외면하지. 만일 그들 안에 조금이라도 신의 빛이 남아있었다면 이 전쟁을 벌이지는 않았을 거야. 그리고 너희 재단, 난 관료들이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수상을 하던 그녀는 레인코트에 그럼 끝자락을 당겨 이런. 난 이만. 부디 전문기기 떠달려는 순간 카나이 갑자기 울려갔다. 그는 갑자기 그녀가 있던 아주머니를 그가 이야기를 살아있는 게 했었다. 더 가치 있도록 제가 바꿔볼 테니 부디 에버하르트 브라운에게 살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나와 상관없는 일이야. (1920년이라는) 건 이제 공식적인 사실이다. 다른 사람들은 이 전쟁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지켜본 바로는 두 가지 상반된 시각이 있다. 물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지만 하나는 영웅주의, 다른 하나는 슬픔이다. 잔혹하게 들릴지라도 이 둘 사이를 잇는 하나의 진실이 있다. 이 전쟁은 새로운 시대의 서곡이다. 그렇게 믿어야만 한다. 역사상 유례없는 이 죽음과 파괴가 변화를 알리는 신호가 아니라면 인류에게 더는 희망이 없으니까. 좀 말이 좀 슬프다.
사람이 떠나니 건물이 텅텅 비는군. 거리에서 카도스했을 때는 이미 건축 모든 요리에 안주부에서 출산 상태가 수산편을 찍고 있는 걸 이제 당신에서 보는 이리 와서 좀 도와. 이것만 다 먹고 갈게, 비글. 함께 쫓아간 수다원들은 나를 방아쇠 재정비하고 있었는데 현재 대장님의 소대원 외에 파견할 수 있는 무장 인원은 총 122명이고 그중 23명이 마도학자입니다. 그들에 관한 인적 사항은 여기 있으니 한번 훑어보시죠. 보안요원이 없는 이사자를 받은 남자는 불안 기반이 걸린 임시수 유수로 치러옮겼다. 자세히 읽어볼 테니 이만 자리로 돌아가도록. 중요한 건 지휘소의 안전을 확보하는 거다. 보안요원이 몸을 들려 떠나자 갑옷으로 친 전선의 이사가 마시로군. 다가왔다. 제 이름을 아시네요, 크리오스 대장님? 오면서 너에 대한 보고서를 읽었다. 숲과 공동묘지에서 저격수를 만났다고 했지. 공동묘지에서 만날 건 어떻게 한 거야? 네. 보고서에 2가지 빠트린 사항이 있어서요. 암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정체를 알 수 없는 누군가가 재단의 통신기를 통해 제게 경고를 보냈어요. 그 일이라면 신경 쓸 것 없다. 또 다른 사항은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사항은 그 저격수가 가고일인 것 같다는 거예요. 가고일? 네. 마도학자 일족인 가고일 중 일부는 전쟁 중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마도술 대학 및 지원 부대로서 전장에 투입됐죠. 가고일은 자신의 몸을 석화해 소화기나 유탄의 피해를 막아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사람들의 인식에서 지워버리는 방법도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전에 가고일을 상대해 본 적이 있나? 대상의 주름을 보고 당근에는 잠시 우울함을 빠졌지만 그래도 솔직하게 그렇다고 돌아갔다.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자는 특별한 마도수를 통해 몽패를 감시하던 재단의 눈을 피했다는 거군. 본부에 마도수를 상쇄할 수 있는 감시 장비를 신청해야겠다. 헤루시 펠더 암살의 목적이 아주 뚜렷한 걸 보니 재건의 손에 관한 정보를 꽤 많이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어. 다급한 박수에 크리오스의 생각이 끊겼다. 크리오스, 누구세요? 갑작스럽게 방문객이 홀로 나타났다. 그는 정장에 찍힐 수 있었지만 난 초당파위원회 대표 게오르크라고 하네. 제국의회를 대표해 재단과 평화협정에 대한 새로운 교섭을 시작하고 싶군. 전달받지 못하셨습니까, 게오르크 씨? 협상은 취소됐습니다. 더는 협상의 여지가 없는 모양입니다. 지금 제 임무는 재건의 손 개입 가능성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도 다가온 이거는 신중하게 목소리를 낮췄지만 그리고 조급하고 내가 흥분한 이곳에 온 건 감정을 수 바로 없었다. 그것을 위해서야. 응? 재단으로부터 재건의 손이 군대의 권력을 손에 쥐고 있다는 경고를 받았다. 그게 너무 걱정돼서 말일세. 우리나라는 이미 붕괴 직전이네. 정치적이든 이성적이든 이 전쟁을 계속 이어갈 이유는 어디에도 없어. 하지만 우리 총참모부는 통제불능인 것 같아. 그들은 자신들이 초래하는 비참함과 죽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 전쟁을 끝까지 밀어붙이려 하고 있지. 그리고 나는 재건의 손이 그 배후에 있다고 믿는다네. 오. 그렇다면 이건 총참모부도 모르는 비밀 방문이겠군요. 정보할지라는 말에 사람들은 다소 난처한 기색이었다. 권위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싶어서인지 초롱과 난 제국의회의 대다수 의원을 대표하고 있어. 평화 문제에 관해서는 총리도 우리 편일세. 이미 거의 모든 당파가 연합한 상태고 우리가 필요한 건 확실한 증거뿐이야. 황제와 의회, 군대가
현재 사악한 교단에 조종당하고 있다는 걸 증명하면 그들은 실각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당신네 군대의 썩은 사과들을 뿌리 뽑기 위해 내 수사 결과를 공유해달라는 거군요. 저기 그렇게 되네요. 그러고 보니. 그래. 의회가 결정권을 손에 넣으면 최선을 다해 협상을 추진하도록 하겠다. 그는 정상이랑 배를 끄덕였다. 갑자기 불어온 겨울바람이 그가 숨을 쉽게 들이고 싶다. 어느 정도의 조건부 평화는 받아들일 의향이 있다. 물론 단순히 내가 대표하는 정치적 입장 때문만은 아니야. 이 전쟁은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멈춰야 해. 그렇군요. 그래,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이거 어토 틀어놓고 보니까 이게 실제는 제타를 때 못 보는 느낌이야. 처음 석 달 동안은 내가 누구와 싸우는지, 참호 건너편에 뭐가 있는지도 전혀 몰랐다. 마치 우리와 적 사이에 검은 벽이 세워진 것 같았다. 곧 닥칠 공세에 밤잠을 설쳤다. 죽을까봐 두려웠다.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적의 모습을 보는 것도 두려웠다. 그럴 수 있죠. 하사관이 처음에 도착했을 때는 결혼식은 포기하기 끝났다. 양쪽에서 이따금 전해준 교착상을 중요한 중 포기한 전쟁에 더 큰 변화 가져오지 못했다. 그저 새로운 타는 예타는 돌아왔구나 오체부. 프란츠는 네, 받으셨는데 분명. 무사히 묻었습니다. 에리는 한숨 내쉬고 네가 이 기회에 대단하다고? 도망칠 거라고 비렐름과 내기를 했는데 말이지. 아무래도 내가 진 것 같네. 비렐름은 어디 있죠? 죽었어. 이제 내가 부대장이야. 에리가 옆을 바라봤다. 그것이 바로 비를님이 포탄에 전사하신 것 맞아 같았다. 어깨가 사라졌어. 그는 안색이 좋잖아. 다소 화가 난 듯 보였고 나는 운이 좋았고 그 녀석은 운이 나빴지. 젠장. 너무 침묵하다. 갑자기 분노를 터뜨린 그는 앞으로 밑발짝 내고 이곳은 사건을 지옥이나 쓰러져. 다름없어. 대체 왜 이 망할 곳으로 돌아온 거야? 왜 도망치지 않았냐고? 그가 화를 내며 하사관을 참아이고 사방에서 시체를 던졌다. 주워 모으면 좀 나아져? 우리에게 너처럼 죽었다 살아나는 법을 가르쳐줄 수 있냐고? 아니면 우리 앞에서 유세 떠는 거야? 카루는 시체예요. 단전인증은 행격을 죽음은 조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것을 멈출 수도 없죠. 죽음 또한 다른 모든 병사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할 수밖에 없는 무력한 존재일 뿐이에요. 우리를 기다리는 운명이 무엇인지 그 끝은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그 복잡하게 얽힌 길은 우리가 직접 발을 디뎠을 때에야 비로소 모습을 드러내죠. 죽음이 찾아올 시각을 선택할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어요. 맞는 말이네요. 타오르는 감정이 바닥에 치워버린 에리는 처음 연습은 이러한 일에 익숙해져서 고개를 들어 불을 싸우고 난 그런 최대한 것처럼 관심도 멀쩡하게 없어. 죽을 거니 그때가 되면 잊지 말고 잘 수습해줘. 이제 편지나 전화로 가. 중 대장님, 잠시 이것 좀 보시죠. 응? 근무진 감시병이 두 사람을 대우게 끊고 뭐가 보이지? 산만경을 건너가는 에리는 참호 방울을 곁든 제 민수를 그래, 슬펐다. 두 사람이 보이네. 돌격대인가?
양손을 그럴 들고 리가 있네요? 없습니다. 지금은 대낮입니다. 어모도 없을 뿐더러 일부러 우리의 주의를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이네. 손을 흔들고 있잖아. 죽고 싶은 건가? 잠깐. 둘 다 손에 붕대를 감고 있잖아. 그게 문제가 됩니까? 설마 기어들어온 자, 에리는 그들을 계속 지켜보도록 해. 무슨 일인지 대충 알 것 같으니까. 무슨 일입니까? 탈영병들일 거야. 어떤 병사들은 후방으로 보내지려고 자기 손바닥을 쏘기도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 하지만 요즘은 그런 비겁함에 총알로 보상한다더군. 그들을 무인지대로 보낸 이유가 뭐죠? 최근에 처형대가 암살당하는 일이 많았거든. 그런 일이 많아지자 양측의 장교들은 사형수를 무인지대로 보내 그들이 죽기를 기다리는 게 암묵적인 룰이 됐어. 너무하네요 진짜. 하지만 새로운 기억과 오래된 기억을 머릿속에서 얽히고 이어지게 하는데 한참 그들에게는 걸렸다. 싸울 의지가 없으니 무사히 보내줄 이유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내 말이 맞아. 두 사람뿐이니까. 프랑스어 할 줄 아는 사람? 제가 해보겠습니다. 학교 다닐 때 프랑스어 수업을 반년 들었습니다. 그럼 네가 감동적인 말 몇 마디를 외쳐봐. 네, 중대장님. 관찰하는 시간이 생기고 그걸 통해 처럼 빠져나갈 수 있도록 보내주니 너희들! 너희들 무기 내려라. 이리 와. 총 안 쏜다. 절대로 안 쏜다. 우리는 대체 무슨 빌어먹을. 대체 어떤 놈이 총을 쏜 거야? 한편 문자는 다른 뭘 창문을 머뭇거리는 거지? 에바라드 브라운 소름이 슬픈 얼굴로 창문에 쌓였었다. 로저피가 비려만하지 않는 듯이 답했다. 머리주머니에 엎드린 그는 수초만 쏘는 손을 계속 떨었는데 그냥 심각한 긴실증을 우리 부대 내에서 가장 네 뛰어난 얼굴에는 중 한 서 명이다. 있는 다른 놈은 안 보이는 거냐? 저자는 이미 투항했습니다. 이미 무기를 버렸다고요. 멍청한 놈. 그게 계략이라는 걸 모르겠나? 바깥에 저 망할 놈들은 폭탄이나 전염병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게다가 우리는 저런 포로들을 보살필 여유 따위 없어. 포로를 보살필 것까지 없이 후방에 전쟁 포로 수용소를 보내기만 해도 아니면 재단에서 장례 원장이 저역수의 가슴을 찔렀다. 이건 명령이다. 아니면 너도 밖으로 내보내. 맞은편의 저격수에게도 동정심이 있는지 확인해 볼까? 저는 소령님, 깜빡한 외침이 참 안에 울려 퍼지지 않은 모여있던 병사들은 재빨리 브라운 소령의 소리를 따라 시선을 옮겼다. 카론, 대체 뭐 하는데 이렇게 늦은 거지? 심각한 군기 위반이군. 늦은 벌은 감수하겠지만 그 전에 루돌프에게 내리신 명령을 철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탈영병에게는 사격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를 걸어가는 말에 겨우는 소령은 하서가는 날카로운 시선으로 나를 내게 노려본다. 상관에게 명령할 권한은 없어. 탈영병은 이미 싸우기 포기했으니 그들에게 총을 쏠 이유는 없습니다. 파인글레. 소령이 앞으로 크게 한 발짝 내디뎌 하서가에게 다가서고 그리고 나가 창문 바닥에 깔린 나무 간지를 요란하게 올렸다. 페단! 그거야말로 군대에 퍼진 역병이자 외국 놈들의 소시민적 사상이 우리 젊은이들의 마음속에 심은 종양이다. 적들은 우리의 조국을 멸망시키려 하는데 너는 아직도 그놈들을 위해 변명이나 하고 있군. 그리고 네가 말한 무덤 말이야, 카론. 그것도 이런 나약함에서 태어난 산물이야.
그는 그 자리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몰아서 뚫어봤다. 우리 민족을 만들 수 있는 건 전쟁뿐이다. 철과 피가 우리 마음속의 나약함과 비천함을 없앨 것이고 우리는 그로써 조상의 영광과 이어질 것이다. 이 전쟁은 이미 무의미한 학살이 되었습니다. 소령님, 우리가 이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고통과 죄악, 그리고 후회뿐입니다. 탈영병 한 명을 죽인다고 해서 누군가에게 용기와 신념을 심어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생명을 멸시하는 학살자로 전락할 뿐입니다. 온세! 그 말씀은 제가 알고 있는 과거의 서령님과 완전히 다릅니다. 제 기억이 잘못된 줄 알았는데 설마 후방에서 휴식하시는 동안 정말로 재건의 손과 접촉하신 건가요? 닥쳐! 대체 어디서 그런 이상한 소문을 들은 거지? 진정해 주십시오. 저는 단지 소령님과 대화를 나누고 싶을 뿐입니다. 방금의 그 언행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사관. 이건 명령이다! 통제리를 외침이 개놀라는 포화지를 하사관에게 쏟아졌다. 네가 지금 날 고발! 이게 무슨... 제발 그러지 말아 주십시오. 안볼테! 그가 갑자기 권총을 강하게 휘둘렀다. 반응 속도가 너무 느려 피하지 못한 하사관은 권총 손잡이에 멀리 세게 앉았다. 수랑 자신도 그렇게 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멀리 가지 하사관은 지지를 멈추지 한숨으로 떨고 노래를 밝혔다. 고개를 들어. 아니, 에버하트. 지금은 브라운 수령이다. 고개를 들어. 명령이다. 우리는 이 지경까지 오지 말아야 했어. 하사관이 천천히 고개를 떴다. 그 음식은 엄청난 뜻을 싫어하는 것처럼 보였다. 거대한 고운 물질을 가져가는 귀한 고양이 비좁은 창문들이 앉았다. 이게 무슨... 이건 살아있는 자가 봐서는 안 되는 거다, 에버하르트. 어쩌면 이게 네 기억을 일깨울 수 있을지도. 닥쳐! 네 얼굴이나 가려! 우리 옆에서 폭탄이 터질 때의 공포, 전우들이 마지막 숨을 몰아쉴 때의 고통, 그것을 잊은 건가? 아니면 그저 마음을 굳게 닫은 건가? 전쟁은 민족의 발전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른다는 걸 알아야 해. 모든 병사들은 희생이 더없이 큰 영광이라는 것을 이해해야만 해. 자네처럼 말이야, 파울. 난 희생을 논하는 게 아니다. 죽음은 명예가 아니다. 죽음은 어떠한 의식도 믿을지 못하며 오직 공허함과 허물뿐이다. 전쟁은 우리에게 죽음을 너무 익숙하게 만들었다. 에버하르트, 넌 생명에 대한 존중을 잃어버렸어. 전쟁의 결과가 어떻든 우리는 이미 실패했다. 널 상관이다. 네가 죽이려는 건... 난 그 누구도 죽이고 싶지 않아. 난 단지 너 자신을 구원하기를 바랄. 병사들은 한쪽에 뭉쳐 있었다. 바닥에 쓰러진 에버하르트 브라운 소령이 두 추점을 입고 얼굴은 비껴나... 망할...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루프가 전쟁인가 하네요. 이바적인 싸움을 흘리며 소령이 죽은 거야? 카론 설마...
진심이야? 사장님이 몸을 똑바로 세웠다. 예전에 모두를 던지고 있던 그는 늙는 듯하면서도 엄숙하게 다시 에버하르트는 헛들을 쳤다. 괜찮습니다. 아직 살아있어요. 그는 제가 맡겠습니다. 에리, 지금은 당신의 직급이 가장 높으니 아이고, 이후의 일은 당신이 맡아주세요. 저는 흘러나온 것들을 처리해야 하니 그 전까지 저와 시선을 마주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에리는 뭔가 더 말하고 싶었지만 결국은 입을 다물기로 했다. 여전히 두려움을 보는 첨언의 병사들을 두고 카르는 에버하르트를 데리고 떠났다. 좋아. 누가 저 탈영병을 붙잡아. 내가 그를 수색하겠다. 구경 끝났으니까 어서 움직여. 저 불쌍한 녀석이 아직도 밖에서 진흙을 먹고 있다고. 이 사람들 좀 보세요. 집을 나설 때는 가슴에 긍지를 품고 자신만만한 미소까지 지었을 테죠. 전장에서 손가락 몇 번 까딱해서 정 몇 놈을 죽이면 국가 영웅이 될 줄 알았겠죠. 그런데 막상 전선에선 갑자기 착한 마음이 들었는지 평화를 외치며 적을 해치우느니 차라리 제 손을 부러뜨리겠다고 하더군요. 이 멍청이들의 어머니들은 그때 울면서 그들을 붙잡았어야 했어요. 손수건을 흔들며 배웅할 게 아니라 그저 꽉 끌어안고 말렸어야 했다고요. 배우겠네요. 그렇다면 묻고 싶군요. 유일한 선택지는 뭐가 있죠? 죽음?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 죽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죠? 전장에서 죽는 게 위대한 희생이란 헛소리는 집어치우세요. 토 나올 것 같으니까. 결국 모든 건 바깥에 있던 그 불쌍한 녀석한테 뒤집어 씌워졌죠. 그는 심지어 혼자 도망칠 용기조차 없어서 담배 3개비로 같은 참호 안의 낯선 이와 친구가 되었을 뿐이에요. 그 결과 그는 단 한순간의 증오 때문에 죽었고 그의 친구는 그 1초 뒤에 생겨난 생명에 대한 존중 덕분에 잠시 살아남았죠. 아, 사령병들 얘기인가 보다. 그러면 그의 어머니는 이 분노를 누구에게 쏟아내야 하죠? 갑자기 양심에 눈뜬 그 장교? 그럴 수는 없죠. 사람들이 그 역시 끝없는 증오의 피해자였다고 그를 용서할 테니까요. 자, 이제 제 증오를 누구에게 풀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이 시카를 쑤셔 넣어야 하거든요. 되게 안타깝네요. 두려워할 것 없어, 파울. 전쟁은 우리에게 영광을 가져다 줄 테니까. 힘을 합치면 그 어떤 적도 무섭지 않을 거야. 가자. 함께 진경 사무실로 가서 뮬렌 베르게 선생님에게 우리가 사나이라는 걸 알려주자고. 부모님도 분명 우리를 자랑스러워할 거야. 에버하르트의 기억인가 보네요. 디트레이는 어디 있는 거야? 디트리와 베드키는 죽었어. 기관 좀 챙겨. 이제 떠나야 해. 빨리.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파울, 모르겠어. 집에 돌아가고 싶어. 디트리히, 배드킬, 엘빈. 우리가 포기한다면 그들은 대체 왜 죽은 거지? 일어나, 파울, 버티라고! 이 전쟁에서 이겨야 그들의 희생에 의미가 있어. 같이 돌아가기로 했잖아. 파울, 파울! 되게 슬프다. 소령,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슬픔에 잠긴다고 해서 아무것도 바뀌지 않지. 저쪽이 제안의 손인가요? 승리만이 유일하게 중요한 것임을 잊지 마. 그리고 우리는 그 승리를 내게 줄 수 있어. 승리, 네가 무엇을 할 수 있길래? 널 진정한 영웅으로 만들어주지. 두려움도 망설임도 없는 영웅으로 말이야. 연기와 피해 냄새가 사라졌다. 그는 나무 혼자 위로 어떤 이에 앞을 끌려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에바르트는 한치를 기관기 질터지는 후에 여성들 빠진 사람처럼 하기 위해 공기를 들켰다. 그리고 숨을 쉴다 끌려는 정신을 사라졌다. 차렸군. 파울? 하상하는 말없이 몸속여 에바르트가 pad은 상자가 그를 일으켜 세웠다. 머리가 깨질 것 같군. 그의 눈은 넘고 주름 둘러보다가 한참 후에야 초점이 돌아왔다. 나를 어디로 데려가는 거지? 몽페로 간다. 재단의 마도슬로 인한 부상을 회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 의사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아니야. 응? 악몽에서 깨는 그는 예전에 혼란에 빠져 무언가를 계속 부정하기만 했다. 그 막막한 표정으로 의지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듯이 주변을 둘러보느라 결국 그는 이럴 수가. 내가 무슨 짓을... 그는 여전히 숨을 흘리겠는데 아미에도 지식하면서 벗어날 수 없었다. 내가 죽였어. 내가 명령을 내린 거였어. 똑똑히 기억나. 한 명은 살아남아서 전쟁 포로로서 후방으로 이송됐다. 아니, 그 한 명뿐만이 아니야. 그 외에도 본래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 에바르트가 고개를 떨구며 바닥에 진흙덩이를 노려봤다. 사과는 회박선 문도 너머에 움츠린 에바르트를 치봤다. 쉬었는데 괴테였나? 아니면 실로였던가? 학교에 다니던 그 시절은 이제 마치 동화처럼 느껴져. 윌렌베르게 선생님이 너랑 디트리히한테 칠판에 글씨를 옮겨 쓰라고 했었잖아. 너희 둘 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도 몰랐지. 난 선생님이 너희를 반으로 쪼개버릴 줄 알았어. 예? 그리고 몇 달 뒤 우린 여기 있었어. 디트리히는 첫날에 죽었지. 그날 밤 우리가 얼마나 울었는지 기억나? 그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슬픈 날일 거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제일 먼저 바닥난 건 눈물이었어. 듣고 있으니까 너무 안타깝다. 너무 추워. 파울. 두려움이 다시 찾아온 거다. 꽉 붙잡아라. 그것이 너를 덮여줄 테니. 매번 하다가 일하는 거 보면 이렇겠다. 이곳이 바로 네가 말한 그 묘지야. 프란츠는 이곳에 묻혀 있어? 그렇다. 이토록 많은 무덤들 사이에서 나는 아직 살아있어. 왜 파울? 왜 나만 살아있는 거지? 산 자는 행운을 말하고 남은 자들은 침묵할 뿐이지. 지금 이 살아남은 모든 걸 사람은 잊을 수 있다면 좋겠어. 일어난 일을 몰랐다면 덜 괴로웠을 텐데. 아니, 이런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겠지. 하지만 난 아직 살아있어. 내가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그건 죽은 자가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야. 무엇을 할지는 네가 스스로 정해야 해, 에버하르트. 에버하르트는 무슨 것 주머니에 쏠라하지만 걔는 딴 데 있었다. 전에 재건의 손 이야기를 했었지. 그래. 재단 쪽 사람들과도 만났었잖아. 그들이 정말 이 전쟁을 끝낼 수 있을까? 전쟁을 끝내는 일은 그들만의 힘으론 불가능해. 그래도 그들이 평화를 위해 애쓰고 있다는 건 사실이야. 그는 기회에 가정편 새로 생긴 숲을 바라봤다. 몽땅말과 종로무진 숲을 바라지. 실에 빠진 에버하르트 브라운은 눈을 감고 있었는지 생각이 가자. 남겼다. 몽페로. 후방에서 쉬고 있을 때였다. 밀렌베르게 씨를 만나러 학교에 가려던 참이었는데 병영에서 누군가 나를 불렀지. 한 회의실로 데려갔는데 나 말고도 많은 장교들이 있었어. 대부분 나처럼 진급을 앞둔 사람들이었지. 히르슈펠더 대령. 그래. 바로 그 암살당한 협상단 대표가 총참모부를 대표해서 우리에게 연설을 했어. 우리 민족과 국가가 영웅을 가장 필요로 하는 영광의 순간이 왔다. 그는 그렇게 말했지. 우리는 후대를 위해 향후 100년의 번영을 쟁취할 것이다. 지난 2년간의 작전은 우리가 마침내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음을 보여줬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병사들은 투지와 용기를 잃고 말았다. 그들은 비천한 불황자처럼 적의 창고에서 술에 취하고 전리품을 뒤지며 전쟁의 공포를 잊으려 했고, 그로 인해 작전이 지연됐다. 이런 비겁함과 떨어진 사기는 우리 군을 좀먹는 병이었지만 다행히도 우리는 그것을 치유할 수단을 찾았다. 어? 승리를 굳게 믿는 민간 조직이 우리에게 놀라운 기술을 제공했다. 그 다음 말은 잘 기억나지 않아. 기술적인 세부 사항은 나도 모르지만 전장에서 두려움을 지우는 듯했지.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는
실험 대상이었던 셈이지. 그들의 의식을 마치자마자 우리는 마치 전쟁을 동경하는 신병처럼 환호하고 승리를 확신했거든. 호기심 감자 지식관은 여기까지 자본이 됐죠. 먹은 방안에 이건 몽패 주변에 배치된 독일군 소령의 진술 녹음입니다. 진술 경위와 전체 녹음본을 포함한 상세 보고서는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순선 조사 책임자는 허가의 재건의 결정자가 손에 추가 지는 속도가 우리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군요. 하지만 이건 말이 안 됩니다. 페드라 요원은 전투할 수 있도록 할지만 암살 사건을 기본대사 또 약간 축에서 그들이 보는 우리와 중 동시에 이 시대로 왔을 텐데 어떻게 이 짧은 시간 안에 군 고위층까지 침투할 수 있었던 거죠? 이미 아르카나의 의지가 역사를 다시 쓸 수 있다는 가설은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제 과거의 역사 기록은 그들의 세력을 가늠하는 데 있어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습니다. 요원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다. 페드라, 히르슈펠더 대령 외에 다른 국가의 군 관계자들과도 접촉해봤을 텐데 그들은 재건의 손에 대해 뭐라고 하던가? 아무도 재건의 손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더군요. 그렇다면 지금의 위기 상황에서는 더 이상 이전의 협상 방식을 고수할 수 없겠군. 그래도 전 여전히 지나치게 급진적인 방식은 반대합니다. 비둘기파 대표자가 먼저 입장을 밝혔다. 지금의 문제로 인해 우리가 이 시대에서 쌓아온 모든 것을 날려버릴 수는 없습니다. 전쟁이 끝나도 협력은 필요할 테니까요. 그 신뢰는 곧 규칙에 대한 믿음에서 나옵니다. 그 점에 관해 여러분께 보고드릴 새로운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크리옥스 목소리를 다시 왜 의회 대표 시도합니다. 한 명이 재건의 손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비밀리에 몽패를 방문했습니다. 비밀리에 방문했다고요? 같은 정치인은 페드라 요원은 얘들과 추가 목적을 외친 지금과 재건의 손 알아채렸다. 정보를 이용해 군 수뇌부를 무너뜨리려는 겁니까? 맞습니다. 신재단 성향의 정부가 군을 제어할 수 있게 되면 휴전 협상도 훨씬 수월해질 겁니다. 이런 방식은 재단이 국가 권력을 전복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크리오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나요? 하지만 재단은 그 어떤 공식적인 방법으로도 의회 대표와 접촉한 적이 없죠. 이 대표는 개인적으로 안전구역을 방문한 겁니다. 그는 핵심 게다가 책임자를 의회 강조했다. 입장에서도 저희와 공모했다는 사실을 굳이 드러낼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그 방법은 불확실성이 너무 큽니다. 전절기는 익숙한 정치라는 떠나는 주화파가 문제에 집권해 전쟁을 끝내는 건 역사적으로도 올바른 방향이야. 그건 비둘기파가 지향하는 역사 보존의 명분과도 모순되지 않지. 이 시대의 재단의 우호적인 외부 정치 환경을 구축하는 건 우리의 기본 이익에 부합하니 대다수 위원이 이에 찬성할 거라 생각한다만. 자네 생각은 어떤가, 페드라? 위안은 안경을 벗고 눈을 주물렀다. 교전국의 주화파에 재건의 손이 군대를 통제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도록 연합위원회에서 비둘기파를 설득해 볼 수 있을지도요. 좋아. 나는 파벌 간의 갈등이 우리가 추구하는 공동의 목표를 방해하는 걸 원하지 않아.
소령의 진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니 재단 측에서 다른 지역에도 조사원을 보내 추가 증거를 수집할 거야. 크리오스, 전선을 계속 조사할 가치가 있을까? 물론입니다. 제 소대원들이 곧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4개씩 진행하는 걸로 이번 주 내내 이걸 할까요? 그게 맞아 보이는데? 무난하게 그렇게 진행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설 22분까지 있는 거 보면은 한 24에서 끝날 것 같아서 이거 자체는 센티널 쪽이 9일 남은 거지 나머지는 아이템 8일이지. 나머지는 뭐 그냥 문제가 아니니까. 요 정도 선에서 진행하고 끝을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냥 벌써 2시인걸? 그런 거라 오늘은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할게요. 이 사랑스러운 것들 중에 아이, 어떤 것을 먼저 처리할까? 멈춰! 일제 사격. 그런 문제가 있네. 자, 저거 나면서 뒤에서 돌아가게 냅두고 이름이 참 나머지 마무리 되게 돌리는 거라서 금성의 방패. 자, 뭐 이제 저는 제 진짜 임무 그렇게 할 말이 많지 휴식으로 않은데. 돌아가야 합니다. 뭔가 끝나고 자칫은 진행하려고 해도 할 말이 없다. 날 믿어줘. 일제 사격. 파라데이의 기적. 오늘 방송을 하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이만 물러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성의 방패. 그럼 다들 좋은 밤 되시고 세바스바. 이제 마스터와 나뿐이네. 내일은 힘들 거고 모레 다시 보도록 할게요. 바이바이. 뾰로롱.